2022년 일본 햄버거 대회에서 1등을 한 가게예요. 네, 이렇게 양상추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 고기 패티 같아요. 근데 지금 3,160엔이 나왔으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비싼 햄버거를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입니다. 이웃노세 빠데치면 고니치와 도사남 데스. 오늘은 신주쿠 카부키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독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 쇼군버거를 좀 리뷰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그 가게를 갈까 합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장군버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름 하나 끝내주죠. 근데 이 가게가 2022년 일본 햄버거 대회에서 1등을 한 가게예요. 그리고 이 가게 특징이 와규를 써가지고 패티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값을 하는지 직접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언젠가 있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 바로 앞에가 신주쿠 골덴가이예요. 근데 여기 골덴가이는 낮에 오면은 솔직히 뭐 영업하는 가게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양쪽으로 다 이 바거든요. 예전에 심야식당 영상 찍으면서 여기 골덴가이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궁금하신 선배님들은 위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세요. 벌써 영업하는 가게가 있네. 여기도 낮술을 잘 즐기시는데요, 다들? 은근 있네. 낮부터 영업하는 데가. 역시 신주쿠 카부키초야. 네, 참고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쇼군버거가 이 본점이거든요. 이 골덴가이에서 도보 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의 카부키초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줄 안 섰는데요. 여기에요. 쇼군버거. 본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간판 있고. 네, 여기 버거집 특징이 와규를 써서 만든다고 해요. 이 더블 치즈버거가 인기가 제일 많대요. 트리플 치즈버거도 있고. 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기간 한정 메뉴. 네, 이렇게 있고요. 버거 종류는 꽤 많은데요. 드링크 있고. 일단은 여기 제일 인기 많은 더블 치즈버거. 세트 메뉴가 있네. 이걸로 해야겠다. 드링크랑 포테이토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320엔만 내면 된대요. 근데 좋은 게 한 잔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마실 수가 있대요. 좋네, 이거는. 네, 이렇게 토핑도 있고, 뭐 토핑은 따로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 가격이 꽤 나가네. 3,160엔. 현금, 카드 전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QR코드로. 가게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 서서 먹는 자리도 있고, 가게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진 않네. 여기 앉아야겠다. 드링크 무제한인 거는 너무 좋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센스 있네. 제로 콜라가 있어요, 선배님들. 이거 아마 제 거 같다, 선배님들. 고기 퀄리티는 괜찮은데요? 와, 치즈도 듬뿍 나왔네. 네, 테이블에는 이렇게 각종 소스가 있는데요. 소스 종류가 총 5개인데요. 이 가게를 만든 그 회사라고 해야 될까? 가게가 이 야끼니쿠, 이 고깃집을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에서 만든 버거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기 하나는 좀 좋은 걸 쓰겠죠. 근데 제가 햄버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햄버거를 한 2번? 3번 먹나? 싫은 건 아닌데 그 돈 줄 바에 라면 먹든지 초밥 먹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햄버거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3,160엔이 나왔으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비싼 햄버거를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트 메뉴라고 해도 800엔? 짜리 그런 햄버거 세트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3-4배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하이. 하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네, 선배들 나왔는데요. 와, 비주얼 하나는 좋네. 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쇼군 마크 이렇게 찍어주고. 근데 빵이 굉장히 좀
보들보들해 보이는데. 그리고 포테이토. 야, 제 인생 최고가 햄버거. 오, 그래도 비주얼 하나는 좋은데요? 이런 느낌.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일단 좀 볼까요? 네, 이렇게 양상추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밑에는 이 고기 패티 같아요. 네, 일단은 비주얼은 합격. 근데 비싼데, 비주얼이 좋아야지. 오, 뜨끈뜨끈하네, 확실히. 제대로 된 수제 햄버거는 정말 간만인 것 같은데. 맛있긴 하다. 근데 빵이 확실히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 보들보들한 게 맛있는데? 확실히 그런 맥도날드 그런 빵에 비해서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 양념이라고 해야 될까? 간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좋은 의미로 이 와규, 이 패티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소스가 여기 종류가 많으니까 입맛대로 이렇게 뿌려 먹으라고 그렇게 간을 세게 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패티가 저는 약간 이런 패티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좀 저렴한 그런 패스트푸드 햄버거들은 패티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약간 물 젖은 이 골판지 씹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물컹물컹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 햄버거 패티는 식감이 약간 오돌오돌한 그런 게 꽤 있어가지고 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약간 좀 씹히는 맛이 있는 그런 패티를 좋아해가지고 완전 제 취향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식감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런 먹는 맥도날드 그런 패티 식감이랑은 완전 달라요. 소스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좀 뿌려 먹고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소금 소스라고 적혀 있네. 약간 생김새는 케찹이랑 비슷한데? 좀 매워 보인다. 우와. 약간 고추장 들어간 케찹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맵네. 근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 햄버거 맛이 너무 묻혀버린다. 맵기도 좀 맵고. 이것도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네, 이거는 약간 칠리 소스 느낌이에요. 맛있다. 저는 이게 낫다, 맛이. 확실히 이 패티가 약간 좋은 의미로 조금 질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고기 씹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좋은데요. 이쯤에서 포테이토를 좀 먹어볼까 합니다. 케찹. 확실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네. 서양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예요, 손님이. 근데 이게 2022년에 멜번 햄버거 챔피언십 1등한 가게인데 그 해에 세계 햄버거 대회에도 나갔대요. 그 대회에서는 6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서양 사람들이 많다. 포테이토는 그냥 맥도날드 포테이토랑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맛 똑같아요. 케찹 반이랑 이 소스 반반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섞어서. 약간 칠리 소스 느낌이 좀 강해졌다. 이게 낫네. 이게 이름이 하이사이라고 적혀 있는데 약간 오키나와 관련 소스 같은데요? 맞네. 제조한 곳이 오키나와에 있네. 그리고 마지막 소스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이 가게에 이 고깃집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깃집에서 나온 소스 같아요. 여기 다이쇼군이라고 적혀있네. 다이쇼군이라는 이 야끼니쿠, 이 고깃집에서 이 햄버거집을 만든 거라 이 소스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그 고깃집 소스인데, 네, 야끼니쿠 바베큐 소스. 살짝만 맛봐야겠다. 나쁘진 않은데 포테이토 찍어 먹기에는 그냥 일반 케찹이 나은 것 같다. 근데 너무 포테이토가 평범해가지고 좀 그런데요. 네, 이제는 머스타드 뿌려가지고. 근데 역시 머스타드보다는 케찹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햄버거를 자주 안 먹는 이유가 뭐라 그럴까, 이 햄버거는 이 식사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간식 느낌이라 항상 이 햄버거 하나만 먹으면은 뭔가 아쉬워서 나중에 또 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햄버거는 좀 제대로 된 그런 식사한 느낌이 나긴 나네. 근데 패티가 제가 지금 2장짜리 시켜서 이런 거지, 그냥 일반 그 패티 1장짜리 만약에 들어간 거 시켰으면은 뭔가 좀 아쉽긴 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데요. 따로 프로틴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웃긴 게 고깃집도 다이쇼군이야. 대장군. 아, 이 집 사장님 이름 하나 거하게 지으시네. 야, 햄버거 먹어서 배부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살짝 지금 배부른데요. 너무 그런 맥도날드만 가서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갖다 주려고 그랬어. 여기는 선배님들 셀프니까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오, 뭐야, 줄 섰네? 오사마데스. 오, 줄 서는구나. 선배님들 배가 부르긴 하네. 근데 맛있긴 한데 뭐라 설명해야 될까, 솔직히 3,100엔은 조금 저한테는 비싸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와규로만 이 100% 써가지고 패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와규랑 그냥 일반 고기랑 섞어서 이렇게 쓴다고 하거든요. 와규 100%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또 와규 100%도 아니고 다른 고기를 같이 섞었다고 하니까 이 와규가 이게 몇 프로 들어간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걸 생각하면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네, 이대로 또 가기는 아쉬우니까 신주쿠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선배님들. 여기 카부키초 옆에 이 신사가 하나 있거든요. 신사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요. 이 카부키초 거의 안에 있어요. 이름이 하나조노라는 신사거든요. 네, 여기서 자주 마트리를 하는데 마트리 뭐 준비하는 것 같은데 천막 치고 있네. 금룡이랑 흑룡이 있네. 멋있네. 여기서 이렇게 손 씻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르는 선배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이 카부키초 안에 이렇게 큰 신사가 있어요. 밤 카부키초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낮 카부키초 좀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낮에 카부키초는 진짜 뭐 반대로 사람이 없고 해외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은 느낌? 왜냐면 카부키초니까 이 밤이 돼야 사람들이 많아진답니다. 일본도 요즘에 성경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호스트 간판. 네, 여기에 있는 호스트 간판 자리가 이 카부키초에서 제일 비싼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호스트 간판. 카부키초 타워. 너무 좀 징그럽게 높아, 솔직히. 뭐 한다. 오츠마미 요코초. 입장 무료래요.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서 식권 사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200엔, 600엔, 뭐 2000엔. 이렇게 푸드카가 있습니다. 아직 낮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없네. 보니까 저 레몬 사와랑 그레이프루트 사와 약간 콜라보 해가지고 그 사와랑 어울릴 만한 그런 안주거리를 같이 파네. 다 안주거리네. 공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낮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없다. 네, 그리고 고질라. 야, 카부키초 타워도 지금 오픈한 지 1년 넘었거든요. 역시 오픈했을 때만 사람들 많았지 없네. 여기 카부키초 타워 1층에 여기에도 소금버거가 있네. 약간 버거집 아니고 약간 바 같아, 여기는 분위기가. 그래도 아까 갔던 1호점 이 본점보다는 좀 넓어가지고 좀 느긋하게 햄버거 먹을 수 있긴 하겠다. 경마장 무슨 이벤트 하는 것 같은데요? 니폰 다비 무슨 큰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좀 잘 만들었는데? 참 일본 이런 경마장 그런
광고라고 해야 될까? 아이돌이랑 연예인이 많이 나온 것 같아. 네, 여기에도 무슨 경마 관련된 거 이렇게 해놨네. 이거 무슨 뽑기 한다. 뽑기 할 수 있나? 하이. 参加されるやつとかあ参加券の代わりになります。 하이. 와, 진짜 일본 대단하다. 이게 지금 뭐냐면 경마를 모르는 사람들도 오게끔 하려고 이 경마 하는 법을 이 QR코드 읽으면은 이 세미나에 참가할 수가 있대요. 일본 경마 무섭다. 와, 이렇게까지 그런 경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싶은가 봐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일본 경마는 뭐라 그래야 될까?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좀 젊은 아이돌을 많이 기용하는 것 같아. 광고에. 参加の方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 네, 선배님. 오늘은 구독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 쇼군 버거 리뷰해달라 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네, 일본 버거대회에서 1등 한 가게니까 한 번쯤은 기념 삼아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댓글에다가 뭐 요청해 주시면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가서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요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